수능 특강 고등 3문 7강 금방울전 갑시다. 네. 자, 금방울전인데 주인공이 금방울이에요. 방울, 딸랑딸랑 방울입니다. 이 방울이 나중에 변신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죠. 금방울. 자, 일단 뒤에 있는 작품 해제랑 전체 줄거리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게 뭐야? 자, 여기 한 번만 읽어보고 갈게요. 자, 이 작품은 작자 연대미상의 고전소설로 부부였던 남해용왕의 딸, 동해용왕 아들이 각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일단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요? 일단 남해용왕의 딸이고요. 또 동해용왕의 아들이 되겠죠. 이렇게 두 명이 나와요. 각각 금방울과 장혜룡을 환생한다라고 했으니까 금방울은 누가 되고 남해용왕이 딸이 되는 거고, 장혜룡은 뭐가 된다? 동해용왕의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부부였는데 환생했어요. 그죠? 환생해서 온갖 고난을 이겨낸 후 전생의 인연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그려 보입니다. 금방울이 나오는데, 금방울이 어떤 여성이냐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뛰어난 능력과 활약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소설? 여성 영웅 소설의 모습을 지닙니다. 빼어난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금방울의 모습은 당시 소설의 주요 독자층이었던, 그 당시의 주요 독자층이 누구라고? 여성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금방울의 역할이 해룡의 성장과 업적을 돕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 조력자의 위치. 그러니까 이 금방울 자체가 어떤 영웅적인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장혜룡을 조력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여성 주체의 독립성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성 주체의 독립성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울러 금방울의 성취가 현실과 거리가 먼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 또한 이 작품의 한계로 언급된다라고 했네요. 어떤 거라고? 금방울의 성취가 뭘로? 전기적 신화적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역시 한계로 언급된다라고 했으니까 한계가 두 가지죠. 한계 뭐야?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한계가 되겠죠. 한계는. 이는 환상성과 신화성을 빌리지 않고는 주체적 요소의 영웅적 활약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만큼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되게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 영웅을 보여주기 해야 되는데 여성을 전면에 드러낼 수 없으니까 남성의 조력자 역할로 또 신성성과 환상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드러냈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 그림 한번 보고 갈까? AI요? 아니, 일단 본문 가서 합시다. 고전소설은 줄거리 파악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줄거리 파악 위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 체크 중심으로 갑시다. 해룡의 전생이 뭐였어요? 아들내미. 누구의 아들이죠? 동해용왕입니까? 확실해요? 남해용왕의 딸과 동해용왕의 아들이니까 동해용왕의 아들입니다. 해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황성에 이르니 이때 천자가 누구예요? 천자가 누구야? 황제를 천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황제 만조를 거느리고, 만조니까 많은 벼슬아치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성 밖으로 나와서 누굴 맞은 거야? 해룡을 맞이하는 거야. 그리고 맞이한 다음에 궁으로 돌아가실 때, 황궁하실 때 성 안팎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여 만세를 부르며 상하 인민이 위아래 백성들이 기뻐 뛰면서 환성이 기쁨의 소리가 원근에 진동하더라. 이렇게 가깝고 먼 곳에 진동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해룡이 어떤 뭔가를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 과정에서 천자가 그걸 맞이해서 황궁하는 거죠. 좀 들어가 볼게요.
바로 대전에 들어가심에 이때 황후는 공주를 찾아옴을 들으시고 그럼 앞에서 해룡이 어떤 업적을 하고 돌아온 거야? 공주를 구해가지고 온 거야. 공주를 찾아옴을 들으시고 슬픔을 억제치 못하다가 크게 기뻐하시며 한편 공주를 안으시고 낯을 맞대며 얼굴을 맞대며 통곡하시며 천자 또한 눈물 흘리시오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주가 누구한테 납치해 갔냐면 괴물한테 납치해 갔단 말이야. 괴물한테 납치해 간 걸 누가 구해준 거야? 해룡이 구해가지고 구운 걸로 가지고 온 거야.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행 쓸 꽃자 행동이니까 고통을, 그러니까 힘겨운 삶을, 힘겨운 행동을 무수히 겪던 사연이며 꿈속에 선인이 내려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문을 이루어라 라고 하고 금일 오시가 몇 시라고 했죠? 오시의 한가운데는 11시. 오시가 11시부터 1시 한가운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정오시라고 했죠. 낮 12시니까 낮 11시부터 1시까지 오십니다. 금일 오시에 이 고을 속에 들어와 그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 부황과 모후를 만나리라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오며 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괴한테 잡혀 있을 때 잡혀서 고생하고 있던 사연도 얘기해줬단 말이야. 그때 꿈속에서 신선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좀 있으면 동해 용왕의 아들이 올 건데 걔랑 너랑 인간 세상에 동시에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속세에서 인연을 이루어라 라는 얘기가 니네 둘이 뭐야? 짝을 이루어라 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오늘 오시에 오늘 11시부터 1시에 이 고을 속에 들어와서 누가 해룡이 여기에 들어와서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갈 거야. 해룡이어서 널 구해줄 거야. 그럼 나가서 부황 아버지 황제와 모후 엄마 황후를 만날 것이다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며 라는 뜻이겠죠. 이해됐어 여기까지? 요괴한테 잡혀있을 때 신선이 내려와서 뭐라고 한 거야? 좀 있으면 여기 장혜룡이 와서 너 구해줄 거야. 장혜룡은 전생에 인연이 있던 동해 용왕의 아들인 거야. 가서 속세의 인연을 많이 맞이하도록 해. 이렇게. 또한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금령 나오죠?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겠죠.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재주와 수단을 부리고 해룡이 요괴를 잡던 일을 전말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는 가로쳐놨죠? 이건 그동안 요괴한테 잡혀갔을 때 일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무슨 제시라고 한다고? 요약적 제시라고 하죠. 공주가 겪은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황후가 금령을 어루만지시며 가로되 라고 했죠. 여기서 금령은 뭐라고요? 금령은 뭐? 금방울이야. 그래서 제목이 금방울전이야. 아직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이로써 너 같은 신령스러운 물건을 내어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비상하고 기이하여 그런 득도한 요괴를 잡고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인간 세상에 몹쓸 짐승을 없이 하고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을 온전하게 하니 다 내 덕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감사하죠. 장혜룡의 내 덕이고 장혜룡의 공이라.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천륜이라고 했잖아. 천륜이 뭘까? 천륜. 그러니까 보통 천륜이 있고 일륜이 있어요. 천륜은 부자관계, 부자. 자식과 부모와 자식. 인륜은 부부입니다. 부부. 천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내려준 윤리고요. 부부는 인간의 윤리예요. 이렇게. 어쨌든 너 때문에 이렇게 도왔으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야. 하시고 이에 황극전으로 나아가 전자하시고 이제 대전에 앉으셔. 전자, 대전, 자 앉을 자자야. 대전에 앉아 문무시나 종신과 외척, 근시 가까운 데서 보위하는 모든 궁녀를 다 모으시고 한편 해룡을 불러 들으시니 해룡이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며 백배 사은 절을 하고 은혜에 감사하온데 천자가 보시니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하여 망국의 영웅 중거리요 일세 호골 장부라. 천자가 한번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해룡의 손을 잡으시고 가로시되 이제 경의 공을 의논할진대 태산이 낮고 하해가 얕은지라 라는 뜻이야. 너의 공을 내가 얘기해 보니까 너의 공에 비하면 태산이 낮고 강과 바다가 얕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너의 공이 태산보다 높고 강과 바다보다 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갚을 바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하여 만고의 영웅중골이여 일세 호골장부라라고 했나요? 여기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했는데 요건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으면 요거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왜 확인해 봐야 되냐면 이게 누구 생각인지가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천자가 황제가 보니까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하여 만고의 영웅 준거리요 일세 호골장부라라고 말했어. 이걸 누가 평가한 것 같아요? 서술자가 평가한 것 같아요? 아니면 천자가 평가한 것 같아요? 천자가 평가한 걸 서술자가 적은 거냐? 아니면 이거 서술자가 평가한 거냐? 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면 여기서 서술자가 직접 평가했다고 하는 거랑 vs 누구의 평가? 천자의 평가냐? 요거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평가라고 하면 여기가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거고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하면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전지적 작가시험이 되겠죠. 그럼 이제 경의 공을 의논할진대 태산이 낮고 하해가 얕은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태산과 하해 낮고 얕다. 무슨 법? 무슨 법? 태산과 하해 낮고 얕다. 대구법. 이게 대구고요. 아무리 그래도 은혜가 태산보다 높고 강과 바다보다 깊겠니? 과장법. 이걸 통해서 해룡의 공도를 어떻게 한다? 강조한 것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줄거리 한번 가볼게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어요. 앞부분에 줄거리 없고 바로 사건으로 시작하죠. 문맥상 해룡이 누구를 구해온 거야? 공주와 시녀를 구해온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 금령, 금방울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꿈속에서 누가 만나? 선인을 만나지 신선이 만나요. 신선이 얘한테 뭐라고 해주는 거냐면 니네 전생에 부부였는데 이루지 못했으니까 속세에서 니네 둘의 인연을 이루어라 라고 말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자, 갑시다. 다음. 하시고 또한 공주의 꾼 이야기를 거론하시며 공주의 꿈 어떤 내용이었어? 너 동해 용왕의 아들이랑 어떤 관계였다?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속세의 인연을 이어가라 라고 말하죠. 공주의 꿈 이야기를 의논할진데 경과 공주는 천정배필이다. 하늘이 정한 짝이라. 경은 모름지기 공주를 더럽다 말고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임사 옆에 나와 있죠. 아름다운 부인의 덕목은 갖추지 못했으나 좋기 경의 건질 너의 어떤 부인이 될 만하니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라고 말하죠.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여기서 짐의 뜻이 뭔데 그러면? 둘의 뭐가 되겠어? 둘의 결혼. 둘의 결혼이 되겠죠. 하시고 부마를 삼고자 하실 때 밥비 예부의 명하샤. 이거 부마가 나오죠. 이게 부마가 이제 누가 부마가 되는 거야? 누가 부마야? 해룡. 해룡이 부마야. 앞으로 해룡, 이게 부마가 나오면 얘가 누가 된다고? 해룡이야.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선생님이 선을 연결했을 텐데 다른 페이지 그렇게 썼어요. 하고 밥비 예부의 명하샤. 예부, 이호 예. 국가의 행사 이런 거를 관장하는 부서가 예부야. 예부의 명하샤. 택일하라. 날짜를 정하라. 결혼할 뭐를 정해라? 결혼할 날짜를 정하라. 하시고 호부에 명령서를 내려 하교하시어 한편 청화문 밖에 별궁을 지으샤 화혼을 벌여 대전과 통하게 하여 출입하게 하니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청하문 밖에 별궁을 짓고 그곳에서 누구랑 해룡과 공주를 지내게 할 건데 대전과 이곳 대전 왕이 황제가 있는 곳과 서로 통하게 하여 출입하게 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딸과 공주와 해룡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천자의 마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하시고 한편 예부로 하여금, 아까 예부가 어디라고 그랬어? 국가의 행사를 관장하는 거겠죠? 예부로 하여금 혼구를 갖추어 차리라. 혼구, 홀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추어 차리라 하시니라. 해룡이 천재의 은혜를 입사와 그 은혜를 살해하고 물러나와 어림군을 관리하여 다스릴세. 어림군이죠. 어림군, 이거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어림군이니까 내비둘게. 어림군을 관리하여 다스릴세. 군규와 군법을 가르치고 연습하여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분주히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어느덧 혼인날이 다다랐는지라. 이렇게. 그래서 누구랑 누가 먼저 혼인합니까? 공주와 해룡이 먼저 혼인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네 공주하고 해룡을 결혼시키는 이유가 뭐야? 왜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왜 결혼시키려고 그래? 꿈속에 신선의 예언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니네는 하늘이 정한 배필이다 라는 뜻도 있겠고, 또 하나는 공주를 구해줘서 고마워서 결혼하다라는 말도 있겠죠. 이렇게. 다음. 부마가 된 해룡은 북흉노가 침범하자, 흉노죠.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자 금령의 도움으로 전쟁에게 승리하고 위왕에 봉해진다라고 했죠. 그럼 이 위왕도 누구라는 거야? 부마가 된 해룡이 되겠지? 연결해 줘야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다.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요. 아까 부마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같은 인물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 이 해룡은 뭐가 되고 또 어사가 되죠. 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찰한다. 이렇게. 다 같은 인물이야. 고전소설이 어려운 건 동일한 인물을 호칭을 다르게 해서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처음에는 누가 되고 해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마가 되고요. 또 위왕이 되고 어사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이때 어사의 행로니까 여정이겠죠. 행한 길이 서울로 향할새 길이 내양현을 지나는지라. 내양현에 이르자 객사의 숙소를 정할제. 객사 그러면 이렇게 숙소에 숙소. 객자가 여행객 할 때 객자입니다. 객사. 숙소를 정할제 어사가 관가에 들어가 본관사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세라고 해서 본관사또입니다. 여기서는 본관사또는 아직까지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뒤에 보면 얘가 장혜룡의 누구야? 장혜룡의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본관사또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장혜룡이라는 거죠. 함께 이야기를 나눌세. 자연히 마음과 뜻이 서로 맞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하시다가 사또에게 하직하고 돌아오는지라. 사또에게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돌아와? 객사로 돌아오는 거야. 어사는 자연히 번뇌하여. 아까 번뇌가 뭐라고 그랬지? 현서 번뇌가 뭐라고 그랬어? 번민이었나? 번민과 고뇌. 이거 번뇌죠. 아니 현서도 물어봤어. 번민과 고뇌. 자연히 번민과 고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백발노인이 눈앞에 이르러. 백발노인 나옵니다. 백발노인. 길게 읍하고 말하되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웅호걸로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위험을 천하에 떨쳤으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여 평생 죄인이 되고자 하니라고 했죠. 여기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누구라고? 본관사또가 되겠습니다. 야, 너희 아빠를 앞에다 놓고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여 평생 죄인이 되고자 하니 이는 정성이 부족하여 자식의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나 라고 했죠. 야, 어렸을 때 아버지랑 헤어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앞에 두고도
해룡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죠.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들으면 어사가 누구라고요? 어사가 누구? 어사가 누구? 장희룡. 이 말을 들으면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노인을 붙잡고 다시 묻고자 하다가 꿈을 깨어나니 남과 일몽이다. 하룻밤의 꿈이다. 매우 이상하여 다시 자지 못하고 관가로 들어가니 사또가 대청에서 내려와 영접하여 이야기를 나눌세 어사가 문득 본즉 벽 위에 걸린 족자, 이 부자상종의 매개체입니다. 족자. 주머니 속의 족자와 같건을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 속의 족자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어사 해룡이 가지고 있는 거야. 금령이 받은 족자와 같아. 나한테 있는 족자하고 벽에 걸린 족자가 같아. 자세히 보고 크게 의아하여 물어서 보니 족자의 그림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 사또가 슬퍼하며 노부가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더니 전쟁 중에 이른 지 18년이라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더니 마침 이인이라고 해서 다를 이자고 사람 이자야. 여기서는 반대말은 이인의 반대말은 평범한 사람이야. 반대말이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 금령을 말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을 그려주기로 걸어두고 봅니다. 그 금령이 여기다가 걸어둔 거야. 하고는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건을 주머니에 꺼내서 족자를 열어 걸었어요. 두 개의 족자가 똑같겠죠. 사또가 보니 두 족자가 작은 차이도 없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사또와 어사가 서로 이상하게 여겨 의아해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발설치 못하고 주저하다가 사또가 어사하게 둘 다 똑같은 족자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서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주저주저 하는 거야. 그 중에 누가 먼저? 사또가 어사에게 문왈이라고 했죠. 어사가 누구라고요? 해룡. 그렇죠. 그 족자는 어디서 났어? 몹시 개의한 일이 있으니 속이지 말고 자세히 말해 주시오. 본관 사또가 해룡한테 말합니다. 야, 너 그 족자 어디서 났어? 사실을 말해봐. 이렇게. 하고는 어사 또한 신기하게 여겨 자세히 자초지정을 일일이 다 구한 후에 금령의 조화로 입식양명하며 귀하게 된 말이며 나중에 금령이 갈 때 족자를 주고 가던 사연을 낱낱이 구하니 사또가 이 말을 듣고 어린 듯 취한 듯 어찌할 줄 모르고 또한 목이 메어 가로되 나도 금령에 대해 할 말이 있노라 하고 또 가로되 이 족자도 금령이 물어온 것이오. 금령을 여러 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만고의 드문 절색이라 미인이라 하고 또 가로되 이 내 아이는 여기서 내 아이는 누굴 뜻할까요? 사또의 잃어버린 아들이겠죠. 등에 7개의 사마귀가 북두칠성처럼 나아 있으니 이것으로 내 아들임을 아노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은 7개의 사마귀가 북두칠성처럼 나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들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실성통곡 정신이 나가서 울기를 사또가 또한 통곡함을 맞이 아니하니 이때 부인이 내더라.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어사의 부인이니까 해룡의 모친이 되겠죠. 어사를 안고 세 사람이 일시에 오러져 통곡하니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뭐라고? 서술자. 그렇지. 이건 누가 봐도 서술자의 평가니까 이게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어찌 기이하지 아니하려 해와 달의 빛을 잃고 산천초목이 모두 슬퍼하는 듯 하더라.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요. 차시에
온 거울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누가 하니 신기하게 여기며 누가 하기 이상하게 여기겠는가. 여기까지 다 그냥 서술자의 개입이야. 다 서술자의 개입. 통째로 하이라이트 된 거 다. 하이라이트가 안 보이나? 책에서 보여요. 어? 책에 보여요. 책에 보이지? 여기까지가 편입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이렇게. 어사가 울음을 그치고 꿇어 고하여 말 꿇어서 고하여 말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배우니 그제 10,000번 죽어도 애석함이 없사오나 또한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금령 덕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연아, 그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 니네 워크북 있잖아. 워크북 한번 봐볼까요? 내가 워크북 창연고 2학년 걸 안 갖다 놨나 보네, 여기에. 워크북 폈어? 아니요. 워크북에 보면, 선생님 여기 없다. 워크북이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워크북 그림 봐봐. 워크북 그림 좀 설명해 줄게요. 워크북에 보면 잠깐만 여기 있지? 요거 보세요. 요 그림 보고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보면 해룡이 왼쪽에 있죠? 해룡. 저 위에 누가 있고 금령이 있죠? 금령이 있고 공주가 누구한테 잡혀 있었어? 요기한테 잡혀 있어. 납치당했죠. 요기한테 납치당해 있었는데 해룡이 누굴 구해주고 금령의 도움으로 요기에게서 공주를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 작품은 여기서 구해서 돌아오는 장면부터 시작이죠. 돌아와서 천자를 맞이하니까 천자와 황후가 궐 밖에까지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서 말하죠. 공주가 와서 뭐라고 해? 그 요기한테 잡혀갔을 때이며 또 금령의 도움으로 탈출했을 때 이야기. 그 다음에 꿈속에서의 신선의 이야기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천자가 해룡한테 나의 공주랑 결혼해라 라고 부마가 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북흉노가 침범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봉간사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봉간사또가 누구야? 해룡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인 걸 짐작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알 수 있었어? 사망기. 그건 나중에 확인하는 거고. 꿈에서 뭐라 그래? 너의 아버지를 앞에다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니 내가 대신 안타깝다라고 말했지. 그러면 봉간사또는 해룡이 아들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 뭐 때문에 그래? 바로 족자인 거야, 족자. 결국은 그 족자가 두 사람에게 뭐 더러 깊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야. 왜? 그 봉간사또에 걸려있는 족자가 해룡의 주머니에 있는 족자랑 같지?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서 걸어 놓잖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너 이거 족자 어디서 났어? 이거 금령이 물어다 준 건데? 나한테도 금령이 물어다 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족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혀주는 뭐가 돼? 매개체가 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금령의 도움으로 되고, 금령은 다시 어떤 여자로, 예쁜 여자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누구랑 다시 결혼해? 금령과도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좀 더 가볼게요. 얘는 했고, 금방우전. 주인공은 남의 용왕의 딸이죠. 남의 용왕의 딸로 방울로 환생합니다. 방울로 환생했다가 변신하고 도수를 부리는 등 비현실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라고 했는데, 이 비현실적인 요소를 다른 말로 무슨 요소? 그렇지. 정기적 요소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금령이 남성 주인공을 위기에서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하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 이게 영웅소설의 한계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고, 서술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인물의 심리나 상황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고 했지. 어디서 나오죠? 맨 마지막. 여기서 편집자적 논평이 나옵니다. 꿈을 통해 사건 전개를 암시하거나 인물에게 깨달음을 주어 사건에게 실마리를 제공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인물의 깨달은 점, 그 본관사또가 누구다? 아니, 너희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는구나 해서 꿈에서 한번 나오죠. 여기서 꿈 나오고 또 누구의 꿈에도 나와? 공주의 꿈에도 나오죠? 그래서 해룡과 천정 배필이니, 하늘이 정한 배필이니까 뭐 하라? 결혼, 이 속세의 인연을 이어가라 라고 말했죠. 자, 금방울 전에 형상화된 영웅의 모습을 봅시다. 일단 내조적 여성 영웅입니다.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해룡의 체제 수호적 영웅으로 만드는데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머문다는 거야. 그러니까 체제를 수호하는 조력자 역할에 머문다라는 거. 이게 한계라고 했죠. 또 요게 등장, 외적과의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체제를 안정시키게 하는 게 누구라고? 해룡이겠죠. 해룡도 영웅이고요. 해룡도 영웅이고 여성도 금방울도 영웅이야. 근데 얘는 체제를 지키는 영웅이고 얘는 체제를 지키는 영웅을 뭐 해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내조적 여성 영웅이라고 본 거죠. 왜? 이 여성이, 이 금방울이 전면으로 나서 적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조적 여성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요거 이제 난생설화하고 금방울전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난, 무슨 난자요? 계란한자, 알란자예요, 알란자. 알로 태어납니다. 난생설화에서는. 금방울전은 얘는 뭘로 태어나? 방울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이한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둘 다 기이한 형상으로 태어나고요. 기이한 형상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버려졌다가 되돌아오고 이렇게 되죠. 얘도 고난을 당합니다. 막씨가 버리려고 해요. 물론 나중에는 자식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다음, 알을 깨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죠. 금방울의 모습이 뭘로 바뀌어? 영웅적 활약을 하면서 아름다운 여성이 되겠죠. 그리고 누구랑 결혼합니까?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한 후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나 영웅적 활약은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되면서부터는 영웅적 활약은 멈추게 되는 거죠. 얘는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영웅적 활약을 하게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봤고요. 영웅 일대기 구조. 요거 앞에 김원전 말고 금방울전만 한번 볼게요. 고귀한 혈통입니다. 남의 용왕의 딸이죠. 그래서 남의 용왕의 딸이 요괴에게 죽음을 당해서 금룡으로 적강,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비정상적 출생, 막씨와 죽은 남편 귀신 사이에서 금방울의 형상을 하고 태어납니다. 비정상적 출생이죠. 근데 금방울의 모습으로 이제 비범한 능력을 보이죠. 도술도 부리고 그러죠. 비범한 능력이고요. 이게 고난 해룡의 입장이 되면 금령이 아니라 작중임의 다른 영웅이 해룡이 이제 여기서 고난을 겪게 되죠.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 아버지랑 헤어지게 되죠. 조력자의 만남. 여기서 조력자가 누구라고? 금령이 여기선 조력자가 되겠죠. 위기. 요괴에게 공주와 시녀들이 납치당하고 금령은 잡아먹히죠. 해룡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지하국으로 내려가고 구출하고 나서 누구랑 결혼해? 공주와 혼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북흉노가 침범하죠.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뭘로 정해져? 위양으로 봉해지고 또 다시 어사로 정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헤어졌던 누구랑 만나? 부모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령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서 해룡과 혼인하게 되고요. 이런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